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약 한 30분 정도가 저희 지마켓 옥시언 교육센터에 이렇게 방문하셔갖고 실제 오프라인 강좌를 참여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교육 주제는 지마켓 옥시언 키워드 광고 적용 방법이라는 교육 주제를 가지고 총 2시간가량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센터 방문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네. 있으세요? 네. 손 한번 들어볼까요? 교육센터 방문해보신 분? 네, 한 5-6분 정도 손 드셨고, 나머지 분들 오늘 처음 오셨죠? 네. 저희 지마켓 옥시언 교육센터 오늘 교육과정은 마케팅 과정 1단계 교육과정이고요. 지금 주제를 가진 건 지마켓 옥시언 판매 활동을 하시면서 키워드 광고라는 적용 방법을 배우고자 이렇게 참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선 교육 대상자분들은 지마켓과 옥시언에 판매 활동을 하시는 우리 셀러분들이시죠? 네. 판매를 하신 지가 만약에 나는 약 한 1년 이상 됐다. 한번 들어볼까요? 손 솔직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셀러가 되신 지 1년 이상이 됐다. 네, 씩씩하게. 네, 2분 정도. 네. 자, 우리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1단계 과정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1년 미만 셀러분들이 많이 교육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교육들은 레벨업 되시면서 충분히 교육과정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 소개가 좀 늦었는데요. 저는 김대용 과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교육센터에서 디자인 그리고 마케팅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센터는 한 달에 몇 명 정도 방문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몇 명 정도 할까요? 예, 어서 오세요. 대략 한 몇 명 정도 오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500명? 조금 더 쓰세요. 네, 약 한 달에 한 1000명 정도가 방문을 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강좌들이 약 50회 강좌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방문이신 분들은 오늘 강좌 포함해서 제가 이따 연계되는 강좌들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센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교육한 지가 약 5년 정도 됐고요. 5년 동안 우리 셀러분들 만나면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그리고 걱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마케팅 교육을 들으신 분의 첫 번째 고민, 마케팅 방법을 잘 모르신다. 지마켓 옥시언 광고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첫 번째예요. 근데 이 첫 번째 고민은 굉장히 쉬워요. 광고하는 방식만 알면은 이 문제는 해결돼요. 근데 두 번째 고민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고민은 광고를 해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낮아요 하는 분이 두 번째 고민이에요. 광고하는 방법을 알아요. 또는 광고를 대행사를 써서 광고를 하시는데 광고가 만약에 1일 광고를 1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후진하신다 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하루 나가는 게 꼴랑 5개, 10개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기준이 생기는 경우가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이 오늘 어느 정도 제가 분석하는 방법들, 그 광고가 실제로 베네핏이 되냐 안 되냐는 물론 그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되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이 100% 정확도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시면서 조금씩 정확도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두 번째 고민까지는 해결이 되세요. 그래서 오늘 교육은 첫 번째 고민이었던 광고하는 방법, 두 번째는 광고를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았던 분들, 광고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이 제대로란 얘기는 정확한 키워드에 또는 광고비가 그리 비싸지 않으면서 컨버전이 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만약에 원피스를 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왜 원피스라는 키워드를 구매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G마켓에 원피스를 검색하면 상단에 내 상품이 전시될 수 있게 하는 광고인데 만약에 원피스라고 하는 거는 찾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키워드에 내 광고를 물려서 노출하고자 하는 판매회원들도 많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 광고는 비딩 시스템이에요. 온라인 광고들은 대부분 비딩이에요. 입찰과 낙찰의 반복이 이루어지면서 낙찰된 판매셀러분이 내 상품을 그 키워드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터무니없이 광고비가 비싼지 안 비싼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판단하냐? 그 키워드를 내가 물렸을 때 컨버전 되는, 그러니까 구매 전환되는 건수 기준에서
내가 광고비를 제하도 수익이 남는 구조다라고 하면 광고비는 기본적으로 투자하시면 그만큼 아웃풋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원피스 같은 경우가 하루 노출하시는데 원피스 키워드 하나 G마켓 기준으로 노출하시는데 약 2만 원 정도일 것 같아요. 물론 자세한 건 봐야겠지만 만약에 내가 하루에 2만 원이라는 광고비를 투자했어요. 한 달이면 얼마예요? 한 달이면 네 60만 원이죠. 그러면 60만 원을 한 달치로 광고를 한다. 원피스라는 키워드에 그랬을 때 우리 고객이 내가 그 광고비 대비해서 효과가 있냐라는 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만약 60개면 몇 개 이상을 팔아야 돼요? 마진 한 컨버전 이루어졌을 때 10,000원 정도 본다고 할게요. 10,000원. 그럼 60개는 나가야겠죠. 그럼 한 달에 60개라면 못해도 2개 이상은 팔려야 돼요. 그쵸?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그 광고를 달면서 한 달 60개, 하루에 2개 이상만 나온다라면 그 광고는 괜찮은 광고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계산을 거의 안 하시고 광고를 먼저 집행을 해요. 그게 이제 1년 미만 셀러분들. 왜냐? 광고는 달아놓았는데 하루에 10,000원이든 뭐 20,000원이든 광고를 달아놨어요.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주문이 나다 보니까 그냥 배송을 보내기 바빠요.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정산하기가 어렵죠. 왜냐? 기본적으로 인력이 좀 많이 없다 보면 내가 다시 한번 신상품에 대한 디자인이나 사진 촬영 뭐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광고는 뒷전이에요. 그쵸? 광고는 그냥 원피스 물려놓고 끝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한 키워드가 아니겠죠. 원피스 뿐만 아니라 롱 원피스, 쉬폰 원피스 같은 다양한 키워드를 물려놓고 주문은 나오는데 주문에 대해서 급급하게 배송 보내느냐고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의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판단 못하고 6개월 정도 지났더니 이제 정산해볼까 했는데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교육을 들으시면서 첫 번째는 여러분께서 광고를 직접 해보셔야 돼요. 대행사나 위탁을 줘서 판매를 활동을 하신다. 그러면 처음에는 위탁 비용이 얼마 안 되겠죠? 뭐 거래액의 뭐 5% 정도? GMV, 그러니까 전체 G마켓 거래 금액의 5%를 대행사 주면서 판매 활동을 하다가 매출이 조금씩 이루어지거나 할 때 대행사는 뭐라 그래요? 아, 위탁 비용 좀 올려야겠다. 10%, 15%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아, 내가 광고를 하고 판매 활동을 하면서 정확하게 나는 열심히 물건을 만드는데 그만큼 나한테 남는 게 없는 구조가 또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본사 직접 운영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또는 대행사에 위탁을 줬어요. 그럼 대행사 위탁을 줬는데 대행사는 여러분 상품만 팔아주나요? 그러니까 광고를 여러분들만 광고를 해줘요? 아니죠. 대행사도 마찬가지로 여러 셀러들을 관리를 해요. 근데 물론 대행사분들이 정확한 리소스를 여러분들과 전체 셀러분들을 다 리소스를 가지고 굉장히 마케팅을 잘하는 업체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선택되어 있는 우리 업체가, 우리 에이전시가 나 말고도 굉장히 많은 셀러를 관리하다 보니까 내가 요청했던 마케팅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거나 마케팅에 나한테 굉장히 노력을 안 하는 걸로 보일 수가 있겠죠. 왜냐? 셀러분들은 내가 자체 내 상품만 좀 팔아줬으면 좋은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뭐 에이전시에만 기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마케팅 할 줄 안다라고 하면 에이전시에 기댈 필요가 없죠. 내가 마케팅을 하면 에이전시 안 쓰는 건 아니죠.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역제안을 해서 이런 키워드는 로아스, 즉 광고 효율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 제외시켜 주시고 이런 키워드를 더 붙여주세요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온라인 마케팅 담당자분이 G마켓 옵션 광고를 몰라요. 그러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 교육 목표는 여러분이 광고를 세팅도 해보고 입찰도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낙찰됐을 때 아, 이렇게 광고가 노출이 되는구나, 이거를 한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광고를 하면 비용이 발생되죠.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광고에 만약에 내가 하루 광고 10,000원을 투자했다. 10,000원은 누구 거예요? 내가 G마켓에 10,000원짜리 광고를 달았어요. 그럼 광고비는 누구 거죠? 아니. 자, 제가 G마켓 전 직원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네.
자, 우리가 10,000원을 G마켓에 광고를 했어요. 10,000원은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그쵸? 내 지갑에서 나왔죠. 여러분들이 충전하셨던 그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광고라고 하는 거는 최종 수혜자가 누가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내가 10,000원을 투자했지만 그 10,000원은 누구 지갑에 나와야 된다? 소비자 지갑에서. 구매자 지갑에서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10,000원이라고 해서 제가 감이 좀 안 잡히죠? 만약에 내가 100만원을 지급했어요. 한 달 동안에 G마켓 광고를 100만원짜리를 달았어요. 100만원 어치를 했다는 거예요? 100만원짜리 광고는 없습니다. 100만원어치를 한 달 동안 단 거예요. 키워드 몇 개 달았겠죠? 자, 나중에 내가 투자한 100만원은 고스란히 여러분 통장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정상금으로. 그건 누구 지갑에 나온 거예요? 소비자 지갑에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전 이상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100만원이라는 광고비를 투자했으면 소비자는 그 상품을 볼 거고요. 봤을 때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100만원이 나왔는데 소비자가 그 컨버전에 대한 비율이 안 나온다. 구매 안 한다. 그럼 고스란히 G마켓 통장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잡으실 거는 실제로 컨버전이 이루어지냐 분석까지 같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광고 세팅하는 방법, 두 번째는 효율적인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 키워드는 어떻게 되면 나는 어느 정도 이익을 본다. 한 예로 핫팩이라는 키워드를 달았을 때 내가 핫팩 제조사예요. 페이지가 등록해서 지난주에 등록 완료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노출한 당시에 소비자가 몇 명 정도가 들어왔고 그리고 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구매가 됐다. 만약에 한 달 동안에 한 100개가 팔렸다. 그러면 한 1,000원 정도 뛰게 할게요. 그러면 10만원이라는 비용이 발생이 됐죠. 우리가 광고 수익으로 얻었던 비용이 10만원인 거예요. 광고비는 만약에 5만원을 투자했다. 그럼 광고 수익은 5만원이겠죠. 이 기준처럼 여러분들이 광고를 그냥 소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비용을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좀 가지고 오늘 2시간 동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광고는 해야 할까? 광고를 해야 할까는 질문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나는 광고를 해야지만 나가는 상품이야? 아니면 광고를 하지 않아도 나가는 상품이야? 그걸 자체적으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광고라는 거는 우리 매출에 도움이 되나? 매출에 도움이 되잖아? 자, 우리가 광고를 달므로써 매출이라는 게 발생이 될 수 있겠지만 이 과정들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달았을 때 매출이 도움이 된다는 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100%는 광고를 달면 노출의 확보는 돼요. 100%. 무슨 얘기냐면 광고라고 하는 건요, 판매를 우리가 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광고의 역할은 여러분 상품을 소비자에 갖다 주는 거예요. 자,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광고라는 건 내가 광고를 하면 마켓에서 매출을 뽑아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첫 번째 단계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광고의 원초적인 목적은 여러분 상품을 G마켓에 붙이는 거예요. G마켓 검색 키워드 기준에서 상단에 붙이는 역할이에요. 그럼 목적이 우리는 매출이었죠. 하지만 광고의 목적은 뭐예요? 노출인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고를 달 때 이렇게 계약을 해요. 만약에 내가 내 상품의 1컨버전 기준에서 내가 500원씩 또는 1,000원씩 내겠다. 이런 계약을 하면 이거는 광고를 하면 매출에 도움이 되는 거죠. 100%. 맞나요? 이런 걸 CPA라고 그래요. 또는 CPI. 액션이 발생됐을 때 비용을 내는 방식의 광고예요. 또는 CPI 같은 경우는 인스톨, 설치, 소프트웨어 설치가 됐을 때 비용을 발생시켜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모바일 게임 중에 배틀그라운드 아시죠? 그럼 만약에 그 사가 퍼지라고 하는 회사인데 내가 광고를 하는데 우리 한 유저가 우리 게임을 한번 설치했을 때 내가 너한테 10,000원씩 줄게. 이런 계약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광고라는 거는 매출에 도움이 되는 100% 도움이 되는 역할이겠죠. 하지만 G마켓 옥션 11번가 스마트 스토어 여러 마켓들은
기본적으로 노출 대비한 또는 클릭 대비한 광고 지불 방식이에요. 말 그대로 노출이든 방문 횟수의 기준에서 비용을 받는 거예요. 온라인 광고의 특성이. 특히나 오픈마켓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광고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손님만, 우리 고객만 들어오면 무조건 컨버전 돼. 구매돼. 나는 구매 전환율이 50% 이상 넘어. 이랬을 때 광고 붙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소비자가 내 상품을 보면 구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왜냐? 국내 시장에서 찾는 상품 이 기준 중에서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브랜드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구성품이나 또는 가격도 각 마켓 기준에서 최저가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 상품은 소비자가 보면 당연히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는 않죠. 대부분 소비자가 정말 구매할까? 이런 의문부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의문을 왜 가질까요? 컨버전 되는 비율을 못 봤기 때문에. 방문자가 오늘 하루에 100명인지 10명인지 1000명인지 10,000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등록해 놓은 상품 A코드에 오늘 10명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온 사람 추적해 보니까 로그가 한 10개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G마켓 EXM 플러스의 주문 건수를 세봤더니 3건이 팔린 거네요. 3건수가. 자, 그러면 10명의 유저가 UV 방문자 수고요. 그리고 컨버전 된 게 딱 3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비율이 어떻게 따져지죠?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나요? 구매된 컨버전 수 나누기 10 곱하기 100 해보세요. 30%라고 잡히죠? 자, 계산 방식 잠깐 간단히 가르쳐 드릴게요. 메모장을 잠깐 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항목이니까. 자, 우리가 이걸 CVR이라고 해요. 컨버전 레이트. 전환되는 비율이다 라는 뜻이고요. 이 전환되는 비율의 기준은 자, 컨버전된 이게 전환수예요. 컨버전된 전환수. 그러니까 만약에 컨버전된 게 3건이에요. 나누기, 이거 나누기입니다. 방문자가 10명이라 그랬죠? 이 10명은 UV예요. 유니크 비지트에서 순 방문자. 자, 그리고 우리가 퍼센트로 표현해야 되니까 곱하기 100. 계산 한번 돌려보면 어떻게 나오죠? 3 나누기 10 곱하기 100. 30%라고 찍히죠? 30%. 자, 만약에 우리가 하루 들어온 사람들을 방문자 수를 체크하고 있다면 구매 건수로 잡힌 사람들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문자 수를 카운트로 한 다음 구매 건수를 카운트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구매 확률이 나와요. 만약에 구매된 게 한 건이에요. 들어온 사람이 약 5명 정도 들어왔다고 할게요. 비율이 어떻게 나오죠? 20%? 네. 만약에 들어온 사람이 100명이고요. 간단하게 판매된 게 100명은 좀 쉽죠? 조금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들어온 사람이 약 5,000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할게요. 텍스트가 한눈에 보이도록 바꿔드릴게요. 오, 너무 작다. 조금 더 크게 바꾸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컨버전된 구매 숫자가 350명이라고 할게요. 실제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판매 활동을 하시면 한 달 동안 내 상품의 방문자 수가 만약에 5,000명이다. 그러면 우리 그 상품이 G마켓 또는 옥션에 판매된 건수를 카운트해 보니까 350명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계산을 해볼게요. 350명 나누기 500명 곱하기 100. 7%라고 하는 구매 전환율이 있어요. 자, 이 구매 전환율을 가지고 우리가 왜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고객들이 내 상품에 들어오면 우리가 구매시킬 수 있는 확률이에요. 이 확률을 가지고 이제 내가 광고를 적용하면 광고라고 하는 거는 더 많은 방문자 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광고하기 전에 방문자 수였던 거예요. 광고를 해서 내가 방문자 수가 5,000명이었던 게 5만 명으로 증가가 된다. 그럼 이 비율에 따라서 나는 판매될 수 있는 것이 3,500개라고 하는 이 기준이 생겨요. 그러면 지금 350개에서 3,050개가 발생됐죠? 그러면 내가 그 이상 동안에 5,000명에서 5만 명을 증가시키기 위한 광고비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10배수 이상 증가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광고비가 100만 원이 필요했다. 그 100만 원 투자 대비한 내가 이익을 봤던 이 구조가 있겠죠? 그 구조가 괜찮은 그림이냐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X값으로 가졌던 7%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또 하나 제가 한번 퀴즈를 드려볼게요. 방문자가 70명이었고요. 전환된 건수가 20건이라고 할게요. 자, 이런 형태가 있고요. 자, 예시 1. 자, 두 번째는 자, 2,350명이 방문자 수예요. 자, 전환된 수가 250건이에요. 자, 두 개 사례가 있죠? 1번 예제 사례 같은 경우는 70명 방문을 했고 전환수가 20건수예요. 그리고 방문자가 2,350명에서 전환된 건수가 이 정도 비율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았던 이 기준인 겁니다. 이랬을 때 광고를 어떤 예시가 먼저 집행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자, 1번이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우리가 전환되는 컨버전과 구매 확률을 할게요. 구매 확률. 구매 확률의 첫 번째는 20 나누기 70 곱하기 100. 25%의 구매 확률이 있어요. 한 달 동안 봤더니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250 나누기 2350 곱하기 100. 자, 10% 구매 전환율이에요. 구매 확률 10%입니다. 자, 이 기준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광고를 먼저 집행해야 될 판매자는 이 판매자야. 왜냐면 광고를 안 했기 때문에 방문자 수는 적어요. 상품성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격도 지금 노출되어 있는 광고하시는 판매자들보다 훨씬 더 광고의 판매 금액에 대한 메리트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성도 좋을 거고 디자인도 좋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 그러니까 방문자들의 28%는 구매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반해 방문자는 많아요. 근데 전환되는 건수가 없진 않지만 10% 정도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컨버전 비율을 조금 더 높여도 좋아요. 광고는 이 정도만 하시고 비율을 계속 높여주는 거예요. 먼저 광고를 하셔야 될 예시는 이 판매자가 먼저 광고를 달면 효과를 본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핫팩 판매자다. 핫팩 대표 키워드에서 이렇게 방문자 수와 컨버전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핫팩 광고가 비싸든 싸든 한번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방문자 수가 10배든 100배든 증가하겠죠. 100배 증가된다면 컨버전 비율도 이렇게 2,000건수가 팔릴 거고 한 건수당 1,000원씩 한다라고 하면 네, 얼마죠? 200만 원이라는 거래 금액이 생길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광고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첫 번째 장표부터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현재 판매되는 조건을 가진 구매 전환되는 확률이 있는 상품을 광고를 달 거냐 이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들어와도 100명이 들어와도 1000명이 들어와도 판매 건수가 한 개도 안 나는 상품이에요. 광고를 달아서 그 이상을 트래픽을 발생시킨다고 해서 판매가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판매 비율을 봤을 때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비자 구매 행동 요인을 좀 볼게요. 5단계 아이사스 법칙으로 좀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어텐션. 소비자들은 그냥 상품을 막 구매하나요? 쇼핑몰 들어오자마자 저 상품 나 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 이전부터 그 상품의 주목도가 있어야 돼요. 그 상품이라기보다는 그 상품군이든 상품의 특성이든 또는 소비자의 수요가 있든 그 상품군을 봤을 때 나 저거 알고 있던 제품이야, 또는 저런 형태 상품이 필요했었어 라고 하는 수요가 있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수요가 있는 제품들을 어떻게 해요? 관심 있게 보겠죠. 이 관심 있는 상품들은 소비자는 검색을 하게 돼 있어요. 저런 상품이 있네? 한번 검색해 볼까? 키워드를 검색을 하죠. 최근에 건강 식료품 중에 설탕인데 기본적으로 유해한 성분들이 없고 칼로리가 없는 스테비아라는 제품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종편방송 중에서 많이 설명했던, 그러니까 나왔던 하나의 식품입니다. 뭐 자이린톨이나 스테비아 이러한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요리를 할 때 설탕 대신 넣으면 훨씬 더 많은 단 효과를 내는 그러한 식품입니다. 근데 우리 주부님들이 보다가 우리 애기가 자꾸 살찌는 것 같아, 또는 몸이 안 좋다고 하네, 설탕보단 값은 좀 비싸지만 이러한 제품을 한번 써볼까? 라는 수요가 있었죠. 그럼 관심 있게 봅니다. 저런 상품이 TV에 나왔네? 그러면 소비자들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요. 스테비아 또는 무칼로리, 저칼로리 설탕 검색했을 때 검색이라고 하는 기준 중에서 우리 상품들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품은 소비자가 등록한 상품 1페이지, 2페이지 내가 등록해 놓은 게 어디 들어와요? 처음에 등록을 하면 거래 건수가 적기 때문에 가장 뒤에 페이지로 밀릴 수밖에 없죠. 오픈마켓들의 상품 특성상 판매량과 판매 금액 그리고 마켓이 우선시하는 가이드, 이런 정확도를 지키지 않으면 판매 상품은 수요가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광고든 또는 판매 활동에 대해서 많은 거래 건수가 없었을 때는 당연히 1페이지 들어오기가 힘들죠. 그러면 검색을 하더라도 우리 상품이 노출이 되나요?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스테비아를 파는 판매자가 나 혼자다, 그럼 검색하지 마, 바로 나 혼자 나오겠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판매자분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때 소비자들은 광고에 노출이 되는 상품들을 많이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상품에 방문을 해서 구매 행동을 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광고라고 하는 거는 구매 행동을 도와주긴 하겠지만 노출에 정확하게 도움을 되는 거예요. 노출에. 그리고 소비자는 어떻게 해요? 그 상품을 사용해 보겠죠? 사용하고 뭐 할까요? 최근에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해 본 적이 있다. 3분? 4분. 네. 저도 최근에 하나 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 많이 사세요.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구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구매하고 소비자분들이 사용을 하고 뭘 해요? 약 10에서 20%는 내 상품을 자랑해요. 어디서 자랑해요?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또는 SNS 유저들한테, 또는 우리 만족도에 대해서 상품 페이지 하단에 구매 확정, 구매 후기를 남깁니다. 100%는 아니에요. 약 10% 언더. 고객들은 이러한 행동들을 해요. 구매 행동이라는 거를 하고 나서 소비자는 의견 공유를 해요. 왜냐? 이제 소비자분들이 모바일로 구매를 하고 모바일에 알림이 와요.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사용하는 모바일에서의 SNS를 활용하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했던
상품의 후기가 고스란히 어디에 도움이 돼요? 검색에 도움이 됩니다. 검색을 했더니 내가 사용했던 다양한 상품들의 후기가 같이 검색되고요. 포털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상품 페이지에 소비자가 구매할 당시에 후기라는 걸 통해서 구매 이전에 내가 구매하기 전에 구매를 하셨던 분들의 경험담을 UX 기준에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기가 많으면 어때요? 소비자분들이 안심하고 구매 전환되는 컨버전이 높아요. 그것도 괜찮은 후기들이 많아야지.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광고라고 하는 부분은요, 노출에 도움이 되지만 구매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노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노출을 받았을 때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컨버전 될 수 있는, 아까 보니까 방문자 대비해서 우리가 20%, 30% 전환되는 확률이 있다. 그럼 광고라는 거는 분명히 매출의 확률이 있을 거야. 매출 도움의 확률이 30% 이상이다. 100%는 아니겠죠? 노출은 100% 잡아줄 수 있어요. 광고 낙찰된다면. 근데 구매되는 거는 난 아직 모르죠. 근데 우리가 계산해 본 결과 그 이전에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보니까 30%는 구매하더라. 그러면 광고라는 거는 매출의 30%, 약 30%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컨버전을 더 올릴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소비자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내 상품의 구매 담들을 올려줬을 때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비자의 구매 행동들을 보면 광고라는 거는 물론 필요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건 뭐냐? 구매를 하고 소비자의 구매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광고는 못 먹어도 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 광고라고 하는 거는 내가 비율이라는 게, 비용이라는 게 발생되지만 그만큼 전환되는 확률이 있어요. 그럼 전환되는 확률이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많이 쌓여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랬을 때 이제부터 내가 지금 구매 전환율이 10%든 5% 뿐이 안 되지만 많은 이 비율을 통해서 구매 숫자들이 많아지면 우리의 쌓여있는 이력들이 높아져요. 후기나 상품의 구매 이력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상품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품 코드가 돼요. 처음에 등록한 상품하고 내가 그러니까 이제 광고를 예전부터 해서 후기가 500개든 1000개 쌓여있는 상품하고의 비딩을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길 수가 있어요. 광고 비용, 그러니까 상품의 금액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을 두는 건 첫 번째는 컨버전 비율이 있으면 무조건 광고 집행. 물론 광고 대비해서 내 마진율을 봐야 돼요. 하지만 어느 정도 비율이 있다라고 하면 광고는 집행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컨버전 비율이 1%도 안 나온다. 그러면 광고를 하지 마세요. 물론 광고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만약 경쟁되는 구조에서 만약에 원피스나 핫팩이나 또는 머플러나 이런 여러 가지 시즌 상품에서 구매 전환율이 1%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광고비가 비싸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내가 광고를 달아봤자 우리 남는 게 없어요. 그런 구조는 뭐를 하냐? 그럼 내가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외적으로 다양한 바이럴이나 여러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 상품의 방문자 수를 추가적으로 더 유입시키는 거예요. 요즘 뭐 비용이 안 드는 여러 가지 홍보 전략들이 있어요. SNS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력이 쌓아놓고 다시 한번 보면은 구매 전환율의 비율이 높아졌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광고를 어느 정도는 해보셔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광고를 달고 시작한다. 그거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광고 투자를 하시면서 진행하는 경우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 지금 핫한 키워드를 찾아봐야겠죠. 핫한 키워드란 얘기는 소비자가 찾고 있는 상품들은 그만큼 내 상품에 접속했을 때 구매 확률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 상품에 광고를 할 때는 먼저 소비자가 어떤 걸로, 어떤 키를 가지고 내 상품으로 들어오냐, 그 키워드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교육 장표에다가 담아놓은 거는 네이버 그리고 지마켓 옥션, 이 두 가지를 같이 담았어요. 첫 번째로 포털을 좀 볼 건데요. 포털에서 보시면
네이버 포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G마켓 옥션을 볼 거예요. 왜냐면 G마켓 옥션은 포털은 아니죠. 포털 사이트는 아닙니다. 쇼핑몰입니다. 네이버는 뭐예요? 포털이죠. 포털의 일부가 쇼핑이에요. 그러면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되는 거는 쇼핑 구매 행동보다는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쇼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쇼핑은 이제 구매에 전환되는 그 키워드를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를 같이 봐요. 1차적으로 포털에서 한번 보고요. 포털 보시면 쭉 스크롤바 내려볼게요. 그러면 비즈니스 광고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검색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메뉴를 통해서 접속을 하면 광고 시스템이라는 이렇게 파란색 버튼이 있거든요. 자, 요 광고 플랫폼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광고하는 플랫폼이고요. 오늘은 G마켓 옥션 광고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거는 제가 참고 자료로 보는 겁니다. 상단에 보시면 도구라고 있죠. 도구에는 키워드 도구, 그러니까 키워드 찾기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한번 볼게요. 시즌은 체크를 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준비할 게 뭐 12월 달 아니면 내년을 또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번 달 광고를 바로 해야 된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11월 먼저 볼까요? 11월 시즌1을 11월로 체크했습니다. 자, 업종을 체크하고요. 판매하는 업종 중에서 나는 생활용품이다. 생활용품 또는 식품이나 애완동물 관련 용품이다. 인테리어 관련된 소품이다. 여러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돼요. 생활용품으로 갈게요. 자, 조회하기 눌러볼까요? 그러면 1000개 정도의 조회가 키워드로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활용품 관련된 키워드에서 11월 달에 자료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모바일과 PC 구분을 딱 두 개를 해놨어요. 모바일의 이제 아래 화살표를 한번 눌러보면 자,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나오죠. 지금 11월 달에 작년 기준이죠. 작년 11월 달 기준에 유니클로 감사제라는 기준이 가장 조회수가 높다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롱패딩, 그 다음에 각각 사이트의 이름,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 11월 달부터 롱패딩이라고 하는 핫한 키워드로 생활용품이나 의료 자파 시장에서 키워드 조회가 가장 핫한 키워드였어요. 이처럼 우리가 온라인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키워드부터 내 상품의 세분화된 키워드까지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식품을 한번 볼까요? 자, 식품, 가공식품으로 갈게요. 가공식품, 조회하기. 마찬가지로 순차 정렬을 해보면 자, 전체 키워드 제외하고 요 밑에서부터 볼게요. 롱패딩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작년 기준에서 11월 달에 보이차라가 하는 키워드가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닭가슴살 키워드부터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판매하는 제품군을 카테고리를 선택을 했을 때 포털 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조건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품군에서 검색하고 있는 상품을 물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종이컵이에요. 근데 이 시장에서 종이컵이라고 하는 기준 중에서 친환경 종이컵이든 또는 플라스틱 컵이든 여러 키워드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종이컵, 생활용품을 종이컵만 하지 않겠죠? 여러 상품들을 했을 때 내가 처음에 광고에 물려줄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상품을 찾아야 돼요. 아무거나 광고 가지고 이 시즌에 광고한다고 그만큼 베네핏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소비자가 그만큼 찾는 거에 내 상품을 물려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소비자가 찾지 않고 내 상품을 물린다? 그러면 판매 활동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시즌 중에서 조회가 많이 이루어지는 상품군을 내 상품에서 담아준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를 볼까요? G마켓 사이트입니다. G마켓 사이트를 보면 쭉 스크롤 내려볼게요. 그러면 쇼핑몰에
하단 보시면 이렇게 판매자 광고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접속을 해볼게요. 자, 회원 아이디로 접속을 하셔야 돼요. 제 아이디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디 기준에서 접속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면 광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1번과 2번의 광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확인할 거는 조회수만 볼 거예요. 그래서 2번 파워클릭 광고 입찰이라는 메뉴로 들어갈게요. 요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아이디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자, 접속을 하면 방금 전에 봤던 네이버 포털처럼 광고 시스템이 같이 나옵니다. 지금 G마켓 옵션 광고 시스템 같은 경우는 파워클릭이라는 곳에 마우스 이렇게 롤오버 했을 때 이렇게 키워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파워클릭이라는 메뉴에 마우스 포인터 올리고 그 다음에 키워드라고 하는 메뉴를 딱 클릭을 해요. 이처럼 클릭. 자, 그러면 시즌별 키워드라고 하는 메뉴가 우측 상단 끝에 있죠. 그리고 월간 11월달 지금 보시면 만약에 내가 11월을 예측하고 싶다 그러면 달력을 2017년도 11월로 바꿔요. 그리고 1위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2017년도 11월달이 나오죠. 그리고 마켓은 G마켓 또는 옥션. 그 다음에 전체를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짜라란. 네. 자, 마켓은 아까 보시면 뭐 유니클로 감사제나 이런 것들은 다 제외가 되고 정보적인 건 다 제외가 되고 정말 구매하는 키워드들만 파생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품명으로 나올 거예요. 대부분. 또는 브랜드사 이름. 첫 번째는 롱패딩부터 가습기, 빼빼로. 만약에 내 카테고리가 식품이다. 내 카테고리를 가공식품. 검색을 해보면 가공식품 기준에서도 소비자가 가공식품 중에 가장 많이 찾고 있는 11월달 기준의 데이터예요. 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내 상품 중에 내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거나 또는 품목들이 한 2개, 3개 이렇게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 중에 11월달, 12월달 이 기준에 해당 카테고리, 내 카테고리 기준에서 소비자가 어떤 상품들을 많이 찾고 있냐를 첫 번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품군과 내가 가진 상품군 중에서 매칭을 해서 그 상품을 소비자한테 전시를 해야겠죠.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사스라고 하는 법칙을 보면 소비자는 관심도를 가진 상품을 검색한다 그랬어요. 근데 소비자가 처음부터 관심이 없는 상품이다 라고 하면 판매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판매하기가 어렵냐면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고객들의 수요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혼자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셀러라고 하면 현재 트렌드에 맞는 소비자가 수요하는 상품들을 가져왔을 거예요. 또는 생산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소비자가 찾는 키워드를 매칭을 시켜서 판매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나는 이 시장을 만들겠다. 소비자 트렌드를 만들겠다. 이거는 사실 혼자의 셀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트렌드 내에서 수요되는 시장에 소비자가 관심을 갖는 키워드에 내 상품을 물려준다. 이게 어느 정도 적절하게 판매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키워드 잡는 거에서 이처럼 만약에 제가 하나 키워드 잡아볼게요. 식품 쪽에서 식품 말고요. 한번 생활용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용품. 카테고리를 생활용품을 잡았고요.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생활용품 카테고리에서 난방 텐트다 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난방 텐트를 다시 한번 복사해서 키워드에다가 난방 텐트를 전체 카테고리를 놓고 다시 한번 난방 텐트를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난방 텐트도 소비자가 난방 텐트만 찾는 게 아니에요. 2인용 난방 텐트, 3인용 난방 텐트 또는 1인용도 있죠. 그리고 원터치 또는 난방 텐트 가격, 패밀리, 효과, 추천, 싱글, 시각 여러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다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야. 가져간다는 얘기는 이 키워드들이 소비자들이 조금씩이나마 찾고 있는 키워드예요. 물론 대표 키워드는 딱 하나죠. 난방 텐트. 근데 소비자가 난방 텐트를 딱 찾았는데 내가 원하는 난방 텐트가 지금 필드에 안 보이는 거야. 나는 사실은 1인용 난방 텐트를 원했는데 다 필드에 4인용 난방 텐트인 거야.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해요? 1인용 난방 텐트. 그럼 내 상품이 1인용 난방 텐트네요? 그럼 나는 굳이 난방 텐트 할 필요가 있어요? 1인용 난방 텐트의 메인 키워드를 상단에 노출시킬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과금되는 비용이 적을 거란 얘기예요. 경쟁이 덜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를 하고 하는 키워드 광고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 상품을 찾는 키워드가 어떤 것들이 있냐, 이 열쇠가 되는 키워드를 먼저 우리가 선별해 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키워드들은 나중에 엑셀 파일로 다운을 받아서 내가 우선 1차적으로 보관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좀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전체 체크를 해서 갖고 오는 게 있으면 좋은데 엑셀 파일은 전체가 다 나온대요. 무슨 얘기냐면 엑셀 전체 다운받기 누르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요. 여기 열렸죠. 그럼 난방 텐트 관련된 것만 가져가고 싶은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지마켓 11월달 전체 열리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11월달 전체가 나오죠. 롱패딩부터. 만약 이렇게 다운받으신 분들은 간략하게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우리 엑셀 같은 경우에는 필터를 잡는 기능이 있죠. 여기 2라고 적혀있는 이행을 선택을 해요. 이렇게. 그럼 이행이 자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정렬 및 필터라는 메뉴 선택.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카테고리를 생활용품으로 이렇게 소팅해보는 거예요. 생활용품. 이렇게 세팅. 난방 텐트만 보고 싶다. 그러면 준 카테고리도 쭉 보시면 잘 눈에 안 보이는데 만약 리빙박스다. 그럼 리빙박스 확인. 그러면 생활용품의 리빙박스에 대한 준 카테고리에 관심도에 있는 키워드들, 이 키워드들이 잡힐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리빙박스, 생활용품의 리빙박스들을 판매한다 라고 하면 우리 리빙박스라는 그 키워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보시면 정리함, 수납박스, 수납정리함, 옵정리함, 정리박스, 이 키워드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미끼가 될 수 있는 이 키워드 가지고 소비자분들한테 내 상품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게 뭐냐? 수요된 시장에서 내 상품성이 있는 시즌 상품을 붙일 수 있게 먼저 수요 상품들이 뭐냐를 봐야 돼요. 네이버나 또는 지마켓 옥션에 이러한 광고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확인한 거 그냥 딱 확인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엑셀이든 자료를 모아서 내 상품에 맞는 키워드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를 할 때 이제 광고에 대한 플랫폼을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 교시에는 여러분들하고 지마켓 옥션 광고라고 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입찰을 어떻게 하냐 그 부분들 알아볼 거고요. 화면은 제 화면 보면서 제가 만약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제품은요 식품도 있고 그 다음에 PC 모바일 관련 상품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광고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제가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키워드별로 분석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1시간 더 할 겁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요. 2교시 맞이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을까요? 질문. 네, 쉬는 시간 가겠습니다.